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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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답이 없애버리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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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종강이네요. 그래서 이제 또 농지법 저번 주에 마무리하고 마주 봐줘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그림치기 왔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해커스 거를 쓰는 것 같아요. 원래 메가랜드 거 썼었는데 뭐 가격 조율이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저렴한 걸로 소유를 했나 봐요. 근데 최근 같으니까 어차피 내가 다 쓴 거라서 편집만 바꿔놓은 거라 가지고 어떤 분은 뭐 해커스 거 들어요, 메가랜드 사면 안 되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가 됐건 싼 거 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고객들. 그래서 출판사마다 정책이 달라가지고 그렇죠? 다른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작년 거하고는 편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분이 똑같다고 말하시면 아니에요. 거의 30페이지 가까이 증량됐어요. 가까이.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추가된 게 많고 페이지가 늘어가지고 작년 책 보시는 분 있으면 작년 책 보는 건 비추예요. 그렇죠? 페이지도 안 맞고 개정된 것도 안 들어있고 하니까 새 교재를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작년 비해서는 저렴한 것 같아요. 23,000원이니까 아마 27,000원 받지 않나요? 그죠? 모르겠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거보다는 저렴한 편이니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오늘은 요거 보는 거니까 요거 농지법 뒷부분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이 교재로 농지법 뒤에 봐도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이걸로 하는 거니까 먼저 1교시 이걸로 보고요. 그리고 오늘 1교시 본 다음에 그림책에 새로 나온 거 가지고 다음 주는 또 휴강이잖아요. 연초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나머지 시간들은 국토개혁법 앞에 있는 걸 미리 예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또 다다음 주에 또 개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예습을 하고 앞에 거를 다다음 주에 또 오면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인 거죠. 일종의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 요약 정리된 거 용어 정리 체계를 다시 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약간 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한 번에 2시간 다 하기는. 그러니까 앞에 쪽을 약간 좀 다시 보면서 리마인드하는 쪽으로 가서 다다음 주 수업 들을 때 바로 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뭐 어제는 보니까 크리스마스인데 종로 수업 했거든요. 날짜가 안 나와가지고. 거기도 다음 주에 1월 1일 날 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고 쉬어버리면은 뭐 양아치예요, 매주 쉬게? 그렇죠? 그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어제 크리스마스 수업을 했는데 반도 안 나왔더라고요. 자기네들은 크리스마스예요. 나는 근로하는 날이고. 그렇죠? 그래서 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양호하네요, 그래도.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나오는데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일 날. 아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래. 그래서 그럼 내일이 1부인 거야?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서 그 이브가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전날 밤이야. 그랬더니 그럼 1부는 없구나. 뭐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독특해 얘가 아주 보면 볼수록에. 우리 딸내미가 AB형이에요. 내가 B형 집사람이 A형이라 AB형이거든. 아들내미는 A형인데. 그러니까 독특해 아무래도.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또 문제가 나오게 되죠. 농지법입니다. 농지는 우리가 매번 얘기합니다만 1년 내내 수업을 해도 우리가 사실은 6시간도 채 안 하는 것 같아요. 총 수업 시간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문제 맞추는 게 목적이거든요. 뭐 더 많이 맞추는 것도 아니고 한 문제 맞추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도 뭐가 될까요? 이 페이지만 하면 하나 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즘에 요거예요. 위탁 경영. 이 봐봐요. 기출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림책을 봤을 때도 뭘 보는지 알아요? 기출 표시 많이 돼 있는 거. 그럼 골라서 보는 거야. 그게 영년 방법이야, 사실은. 그래서 목차 보고 기출 표시 많이 돼 있는 거 위주로 암기하고 외우는 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죠.
나는 그래도 세세한 내용을 다 볼 거야. 이거 체크 안 돼 있지만 볼 거야. 이럴 필요 없는 거거든, 사실 이게. 그렇죠? 수업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은 한 문제 맞추면 성공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것만 본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절대로 늘리지 마세요. 그 절대 양 늘리는 게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관되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앞으로 1, 2월 달에 수업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림책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1, 2월 달에 수업하는 것만 하세요. 추가되는 거는 그냥 듣고 말아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 2월 달에 말한 것만 열심히 보시면 내실력으로 50점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없는 번호 골라 찍어서 4개 건지면 60점이는 거니까 그렇게 공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양을 늘리면 같이 망해요. 다시 얘기하죠. 많이 외우려고 할수록에 꽈라게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1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1년에 합니까? 그림책 뭐 220페이지 되지만 사실 이게 원래대로 치면요 1000페이지예요. 원래대로 치면 제대로 진실의 기본서를 만들죠? 그럼 1000페이지입니다. 다 집어넣으면. 그럼 어떻게 봐요?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벽돌. 아니면 잘 때 목침으로 쓰거나 딱 좋지 높여서 1000페이지를 정도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농지법이니까 당연히 농지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 농지 문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꽤 나오는데 문제가 좀 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농지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면서 뒤에 본론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이게 좀 어려워진 경향이 있어가지고 35회 때 문제는 농지 문제를 물어봤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 솔직히 얘기하면. 농지의 전용과 맞물려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좀 봐주면 좋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 뭐 이런 거죠. 오리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리 보고 고기가 아니라 뭐라 그래, 그거. 해충 가서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친환경 농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럼 농지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일단 대부분들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울 때 전답 과수원 지목이 나오잖아요. 지목 아시죠?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등등 등등등 잡종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총 28가지에 대한 토지 지목이 있는데 대부분들은 전답과수원의 지목이 돼야만 농지인 걸로 오해를 많이 해요. 농지법 농지는 뭐냐면 전답과수원 지목이라는 것과 불문하고 키워드는 이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로 재배재로 이용된다면 이걸 농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답과수원이면 애누리 없이 농지가 되는 거고 전답과수원이 아닌 지목의 토지여도 실제 농작물 경작으로 일정 기간 쓰인다고 한다면 농지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농지에 대한 기본 정의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음에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농지라고 한다. 그럼 농지에 대한 부분에서 무슨 뭐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 그렇죠? 어떤 분이 물어보대요. 묘목을 조려 먹나요? 그 말이 아니고요. 살림을 조성하기 위한 조그만 나무 묘목 그거 얘기하는 거야. 묘목을 조려 먹는 게 아니고. 난 칼수조림 좋아해요. 어쨌든 그런 얘기다. 그리고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에 뭐다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이런 거 보통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조경 관상용 수목과 묘목을 뭐 한다면 당연히 뭐다 재배한다면 그것도 농지가 됩니다. 조경 관상용 수목과 묘목도 재배한다면 농지가 되는 거야. 하지만 한 번 나왔던 게 이거죠.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가면 정말 조경수 있잖아요. 정말 조경수. 아파트 단지에 숨어져 있는 거. 그게 농지예요? 아니잖아요. 조경 관상용 수목, 묘목도 재배한다면 농지지만 정말 조경 목적으로 식재가 되어 있는 거라면 농지일 리가 없죠. 그렇죠? 요게 한 2번 나왔었어요. 조경 관상용 수목과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도 농지이다? 말이 안 되죠. 정말 적용하는 건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농지에 대한 기본 정의인데 근데 이 기본 정의에 추가되는 게 뭐냐면 토지 개량 시설과 농축산물 생산 시설. 시작. 토지 개량 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뭐라 한다고 우리가 이것도 농지로 봐요. 대부분이 농지가 나올 때 여기서 많이 망가져요. 대부분들이. 농지의 정의를 물어볼 때 농지의 토지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도 농지가 되는 건데 일반적인 상식은 농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럼 봐봐요. 유지, 웅동이 같은 거고요. 양배수, 수로, 농로, 제방이 있는데 많이 물어보는 거 다 농지야 이거다. 그렇죠? 토지, 농지 개량시설이니까. 게다가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방풍림이라고. 그렇죠? 방풍림 그러면 또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방풍나물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방풍림은 과수원 같은데 왜 10월쯤에 늦태풍이 와가지고 잘 키워놓은 이 탐스러운 배나 사과 같은 게 바람 때문에 낙과가 되거든요. 이런 바람을 막아주기 위한 조림을 우리는 방풍림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방풍림 같은 것도 뭐다? 일종의 농지에 대한 토지 개량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농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도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농지를 과수원에 방풍림 목적으로 토지를 쓰고자 한다. 그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야 한다. 이러고 나왔어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걸 전용한다 그래요. 그러면 농지를 전용한다면 농지가 투기화될 수 있으니까 허가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이걸 농지 전용 허가라고 합니다. 경미한 건 농지 전용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방풍림 용도로 쓴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라? X. 왜? 방풍림도 농지다. 전용할 필요 없다. 그게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30회 때 그거였고 35회 때도 그런 취지인데 35회 때 얘를 물어봤어요. 농축산물 생산시설. 얘도 농지이기 때문에 농축산물 생산시설 범위에 들어간다면 그 용도로 쓸 때 농지를 전용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농지니까 그것도. 이해가셨죠? 대표적인 뭐가 될까요? 고정식 온식, 버섯 재배사. 그렇죠? 다 뭐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농지입니다.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야, 요즘에 곤충사육사도 고소득입니다. 우리 애도 어렸을 때 그거 장수하늘 쏜지 뭔지 그거 키운다 그래가지고 쌍으로 샀는데 겁나게 익스펜시브 혼돈이 따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2마리 해가지고 케이지까지 해가지고 한 도심만 들어간 것 같아. 얼추 비싸더라고. 근데 좀 지나니까 게르기야 게르. 버릴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아주 미치겠다라니까. 냄새도 나고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잘 처리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곤충사육사 그리고 간이태비장이 있는데 나왔던 게 이거예요. 농막. 그렇죠? 우리 농민들 쉬라고 지어놓은 집, 원두막 같은 거, 농막. 이게 얼마? 20 이하여야 농지예요. 물어볼게요. 농막을 33제곱미터로 쓰려 그래요.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한다. 맞는 거야. 20 이하가 아니니까. 그게 35회 때 문제였어요. 이 면적을 누가 외워? 솔직히 얘기해서 20제곱미터를 그러니까 38에 24, 37에 21이니까 6평, 7평 사이야. 20제곱미터면. 우리 평수로 본다면. 우리는 솔직히 평이 편하잖아. 제곱미터보다. 동년배들이잖아. 일반적으로. 아니 저번 주에 저기 종로 합격자 모임 갔다가 내가 계속 술 먹으면서 어르신 이랬거든. 나보다 한 살 많더라. 깜짝 놀랐어.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어쨌든 그래서 생일도 5개월 차밖에 안 나. 어쨌든 그리고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있는데 신설된 거예요. 농촌 체류형 쉼터 33이야. 그렇죠? 요즘에 무슨 뭐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인구 늘리려고 자꾸 이제 유입하려고 이제 많이 정책을 쓰거든. 정책을 그런 거에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촌 체류형 쉼터 연면적 33 이하 그리고 간이 저온 저장고 이것도 얼마? 33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간이 액비 저장조 200톤 이하. 농막만 20 이하예요. 대부분 33 이하고 간이 액비 저장조는 200톤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다 농지인데 뭔지 모르니까 제가 사진 한 장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내용상으로 본다면 35회 때 문제였었는데 농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농막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주로 이제 원두막 같은 것만 얘기했어요. 요즘은 약간 좀 세태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룸 비슷하게 만들어져요. 요즘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 위에보다 복층이 돼가지고
요쪽에 침대 놓고 보통 자게 되고, 여기는 주방 거실이 있고, 그렇죠? 보다 여기 화장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쓰거든요. 요즘에 주문하면은 한 15일이면 와요. 한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값은 한 2천만 원 하더라고요. 대충. 그렇죠? 싼 거예요? 몰랐어요? 알아볼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20제곱미터 이하일 때 뭐로 봐주겠다? 농지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20을 넘어가면 농지를 전용해야 되겠죠. 그거는 다른 목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간이 저온조자인 거예요. 33제곱미터 이제 이하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처가댁에도 이거 있어요. 이거 열면 맛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감도 있고 뭐 각종 고기 뭐 해산물 많이 있더라고요. 몰래 주워 먹어요. 약과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간이 액비주장조예요. 액비가 뭐냐면 액체 비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액귀요? 아니, 그건 애들 괴물 얘기하는 거고, 액괴. 그렇죠? 이건 액비. 간이 액비주장조. 200톤 이하가 된다면 이거를 농지로 봐줘요. 농축산물 생산설을 준 거 봐주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농지를 물어볼 때 그냥 안 물어봐요. 자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허가를 받는 것 등과 연계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농지가 아니면 전용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농지이면 전용이 아닌 거니까 농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거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 추가된 거니까 한 번 정도 이게 35회 때 물어봤던 게 이거예요. 그럼 농지의 기본 정의에다가 토지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까지도 뭘로 봐주겠다? 농지로 본다. 하지만 다음은 농지에서 제외된다. 시작. 다음은 농지에서 제외된다. 요번에 11.12 과정에서 용어 정의와 체계를 잘 봐두시면 뭐가 되죠? 나중에 본진도 갔을 때 나머지를 더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11.12에는 용어하고 체계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하죠. 공부하다가 기본이 까인 것 같으면, 없어진 것 같으면 11.12 수업을 빠르게 들어보세요. 몇 강 되지도 않아. 3강씩이니까 3, 7에 21, 2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방 들을 수 있거든요. 활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볼게요. 그러면 전답과 수원의 지목이 아니어도 농지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답과 수원 지목이 아니어도 농지를 봐주지만 농지로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안 됩니다. 요것도 한 두세 번 나왔었어요. 3년 미만. 그럼 물어볼게요.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지목이 잡종지다. 그런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구마를 심고 있네요. 농지이다. 맞지? 왜냐하면 전답과 수원 지목이 아닌데 3년 이상으로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농지를 봐주는 거예요. 사례로 많이 물어봐, 이거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그거 3년 교육. 그럼 이건 전답과 수원이면 1년이면 그래도 농지입니다. 전답과 수원은 기간 관계 없어요. 그냥 농지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거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목이 임야입니다. 산이란 얘기죠. 지목이 임야예요. 산이란 얘기야. 물어볼게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5년간 쌀을 심었어요. 배관을 해가지고. 농지일까요? 네일 것 같죠? X예요. 왜냐하면 지목이 임야면 적법하게 산지를 농지로 바꾸는 전용 허가를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100년을 해도 농지가 아닙니다. 이거 농지로 봐주면 화전민 겁나 많아집니다. 화전민이 뭐예요? 나무 같은 거 태워서 비료화해가지고 산지에 농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가 되죠? 비 많이 오면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산사태가 나서 아래 마을 다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야만큼은 유일하게 전답과 수원 지목이 아니어도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는 허가를 적법하게 받아야만 농지를 봐주는 거지,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농지도 안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임야 지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임야는 뭐가 되어지죠? 산지 전용 허가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에서 빼주겠다. 한번 다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오래전 나오고 안 나오니까 10년 넘었고, 요즘에 계속 물어본 게 토지개량서라고 농축산물에서 관련돼서 농지 전용과 묶어서만 물어봤지 요즘에 이 제외는 안 나왔거든요.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초지법상 초지도 농지가 아닙니다. 그냥 초지 말고 초지법상 초지. 그러면 농지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렇죠? 보통 뭐 소 같은 거 대관령 우유 나올 때 애들 방어먹하고 먹이는 거 있잖아. 초지법상 초지. 그런 거는 뭐 다 농지가 아니에요. 재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농지의 기본 정의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게 뭐냐면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제가 나중에 오른쪽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농지법상의 오른쪽 위에 보면 농지의 소유라고 나올 거예요. 오른쪽 메뉴에 보면 농지의 소유라고 나오죠. 그럼 농지법 주요 목차는 농지는 누가 소유할 수 있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며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가가 농지법의 주요 라인이에요. 농지의 소유, 이용, 보존인데 농지를 소유하려면 그 기본이 뭐여야 하는지 아세요? 그게 농업인이어야 돼요.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자 유전의 원칙인 거죠. 그렇죠?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농업인도 아니면서 농지를 함부로 소유해가지고 투기 물건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거든요. 농업하는 자여야 돼요. 그래야 소유할 수 있는 게 원칙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농업인이 누군지 알아야지 농지 소유 제한이 뭔지 알 수 있고 그거를 증명하는 서류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거 중개 실무 나올 때 꽤 잘 나올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누가 발급해? 시구 읍면장이에요. 19회 때 문제 이걸 시군구장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배우는 조직 중에 가장 컨츄리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시구 읍면장이지 시군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공법에서 읍면이 본격적으로 권한이 있는 건 아마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시구 읍면장 들어는 반나 컨츄리한 시구 읍면장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해갑니까? 됐죠? 시구읍면장 시작 시구읍면장 이해가십니까? 시군구장 아니에요. 이게 농업인과 연결된 지문들이에요. 그다음 번 여기 뭐 자세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2월 말에 가서 본론 나올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때는 용어 정의는 대충 할 거야. 왜 본론 얘기해야 돼? 오늘 다 얘기했으니까 용어는 이걸로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또 얘기합니다만 안 그러면 나중에 진도 못 나가. 그렇죠? 그 얘기 기존 영상을 많이 활용하셔야 돼. 일단 농업인입니다. 그럼 봐요. 농업인은 문제가 나올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1번하고 3번이 중요합니다. 1번하고 3번. 첫 번째 봐봐요. 일단 농업을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이고요. 주의할 게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이에요. 일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이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이다. 일단 그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장의 특징이 뭐냐면 가운데 접속사가 또는이에요. 또는. 그럼 오와 또는이야. 앞뒤에 동시만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이란 말 체크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다.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농업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또 물어봐요. 그 말 기억나죠?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조문과 똑같이 나와야 옳은 거고 이상, 이하, 미만, 초과를 빼고 포인트를 물어본다면 범주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9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1년 중 100일을 농업에 종사합니다. 이상이란 말 했어 안 했어? 농업인이다. 맞다. 뒷부분에 걸렸죠. 100일이니까 90일 이상 됐잖아.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뜬금없이 나오면 뭐야 이거? 못 맞춰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항상 문제를 읽을 땐 숫자 옆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써 있다면 무조건 조문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말이 안 써져 있다면 포인트가 범주에 적합한가 이걸 인식하시면서 풀어야 돼. 그래야지 쉬운 지문을 안 틀린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많이 연습을 할 거고 아마 내년도 10월 31일 전까지 공부하면서 우리가 1000문제 이상 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탁 말씀. 따로 문제집 같은 거 수업하지 않는 책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뭐 같은 거, 복사 같은 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주는 거나 하십시오. 그렇죠? 그런 돈 있으면 유니세프에 기부하십시오.
그렇죠? 저기 아프리카에 밥 먹는 애들 밥이나 먹게. 그렇죠? 필요 없습니다. 제발 좀. 그리고 누구도 복사해주지 맙시다. 그렇죠? 뭐또 챙긴다고 남의 걸 챙겨야 와가지고 본인이나 하든가. 쓸데없는 거 복사하지 말고 내 책 복사해주지도 맙시다. 그렇죠? 다 그 양반 피해주는 거야. 아,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면 돼.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그건 괜찮아. 복수지 일종의.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여러 수업 들으라 추천을 해.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돼. 그러면 지옥 갈 거야. 그래서 1천 이상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이에요. 원래 1천이잖아요. 근데 고정식 온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천 이상이 아니어도 뭘로 봐주겠다? 그냥 농업인으로 봐주는 거야. 330 이상 고정식 온실. 어떻게 본다면 농축산물 생산시설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바로. 이해가셨습니까? 그거. 그리고 세 번째가 재밌는데 축산업이 있어요. 뭐냐면 봐요.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20팩이에요. 대중소. 시장.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20팩. 대가축이 뭐 있을까요? 그치, 소. 뭐 호랑이 이런 거 아니에요. 곰 이런 거 아니고. 그렇죠? 중가축은 우리 친구들. 돼지. 그렇죠? 10마리 이상. 그럼 소가축은 닭이 아니라 닭은 이거예요. 가금. 가금이 뭐냐면 집 가에 세금자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새를 가금이라고 하고 이걸 가금류라고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맨날 무슨 뭐 조류 인플루엔자 이래가지고 맨날 계란 못 먹고 닭 못 먹어서 막 치킨 막 비싸고 막 이럴 때 있잖아. 올해는 그 말이 없네? 아, 이러면 안 돼. 생기면 안 돼 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가금은 집에서 키우는 새를 얘기하는 거라 닭, 오리, 꿩 이런 거 있죠? 그건 가금이라 그래요. 가금 일천수. 근데 소가축은 좀 애매하긴 한데 요즘에는 염소나 그렇죠? 뭐 토끼나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소가축 일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메추리라든가 저기 의령 가면 메추리가 유명하더만. 의령 밑에 보니까 가금이죠. 그것도 이거라고. 그렇죠? 메추리는 가금 아닐까봐. 그리고 꿀벌이 뭐가 된다? 10군이. 말벌이 아니에요. 꿀벌이에요. 말벌이는 꿀을 모으지 않거든요. 그래서 꿀을 뺏어 먹지. 그래서 뭐다? 말벌이 말고 꿀벌이 10군이 이상. 그래서 대중소 20백두 이상, 가금 일천수, 꿀벌이 10군이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얼마? 12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얼마요? 12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뭐라 한다?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한다. 왜 길어 이거는요? 시설구비를 많이 요하니까 120일 이상은 돼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어떤 분이 물어봐요? 쌤 그러면요 앞에 이거나 뒤에이면 농업인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는 앞에 조건이 많네요. 그러면 소 2마리에 돼지 10마리에 뭐 염소 100마리에 뭐 닭 같은 거 1000마리에 꿀벌 10군 이건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 다음은 그건 동물농장이고요. 그렇죠? 야 대가축 2두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이 얘기겠지. 소가축 100두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그 얘기겠지. 이걸 다 하란 말이 아니라. 이해 가셨죠? 네, 내가 친절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물어보니까 음용지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그럼 농업인으로 봐줘요. 원래 이게 8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 120만 원 는 거야 지금. 그렇죠? 어떤 분이 그거밖에 안 된다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금액이 낮춰주는 게 좋아요. 농업인들은. 그래야지 면세유라도 사지. 면세유라도. 내가 처가댁 가서 면세유 한번 얻어 쓰려고 해봤더니 안 돼. 뭐 워낙 주는 것도 짜고 그 감시도 심하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기준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얼마? 120만 원 이상의 판매액이 있다면 농업인으로 봐준다. 문제가 나올 땐 1번과 3번 같은 거 가지고 많이 물어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거기 맞물려서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말해. 농업회사 법인. 시작. 농업회사 법인.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의 중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은 돼야지만이 이걸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농업회사법인이 여러 가지 요건이 많았었어요. 뭐 대기업의 뭐 농업잠식 뭐 이런 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주식회사 형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제가 없고 농업인이 업무집행권 갖는 자의 3분의 1 이상만 되면 족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3분의 1 빵꾸내 물어본 게 한 2번 나왔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농업회사법인 요건은 지금은 빡시지 않다.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업무집행권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이 된다면 농업회사 법인으로 봐주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국내의 대기업들이 문제가 아니라 FTA 이런 거 하면서 해외 개방 압력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쟁력을 좀 다시 키워야 될 문제가 생기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우리 뭐 쌀 수매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일본이 쌀이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일본 쌀값이 엄청 비싸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쌀도 요즘 약간 좀 숨통을 틔운 것 같아. 그쪽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그 비옥한 동네 딸들은 부족하답니다. 요즘에 여주 쌀 2,000쌀 있잖아. 많이 올랐다? 원래 우리 3만 원 후반대만 먹었거든? 4만 원 중후반이야 지금. 저번 주 어제 가봤더니. 제가 10kg에. 제가 월요일마다 엄니랑 마트를 가요. 엄니 모시고. 마트 보조원이에요. 그래서 가서 돌아보는데 많이 올랐더라고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건.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이 있어요. 주말 체험 영농 하기 싫어요? 시작. 주말 체험 영농 마트나 갈래요? 마트 가면 재밌잖아요. 이것저것 사 먹고. 만두집이 들어왔더라고. 큰 만두가 맛있대. 어쨌건 그래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서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거를 주말 체험 농농이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농업인이 아니라는 거야. 다 농업인과 연관된 단원들이 사실이겠죠. 이런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그거 아세요? 주말 체험 영농에 대한 기출이 분명히 나올 건데 이게 문재인 정부 끝날 때쯤에 농업하는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농재를 취득할 수 있는 명분이 뭐냐면 주말 체험 영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 체험 영농이라는 명분 아래 고급 정보를 얻어가지고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다가 땅을 사는 거야. 알고 봤더니 어느 국회의원의 장모, 어느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의 무슨 사위, 무슨 뭐 터조카 뭐 이런 식으로 땅을 사는 거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주말 체험 영농에 대한 부분의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문재인 정권 끝나고 나서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금은 주말 체험 영농은 예전에는 전혀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안 받았던 것을 지금은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고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도 내야 되고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뭐다? 밖에서만 가능하지 안에서는 뭐다? 취득할 수 없게 이런 식으로 많은 조치가 신설되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들 다 중개실무에 나와요. 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주말 체험 영농은 탈법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다. 이제 뭐가 된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주말 체험 영농의 계획서도 내야 되고 농업진흥지역에 뭐다? 밖에 있을 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무슨 주말 체험을 해. 농업진흥지역인데 밖에서 해야지. 농업진흥지역이 오른쪽 밑에 있는데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녹간농자 일대에 정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걸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뭐다? 여기 밖에 있을 때만 주말 체험 영농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을 땐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같이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왼쪽의 용어정에 대한 부분 농지하고 그리고 농업인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용어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제가 모아놨어요. 농업인, 농업법인, 그 다음에 주말체험 영농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 확인해 봤죠. 그리고 요번에 솔직히 말하면 36회 때 두 문제가 나오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농지 개량도 36회 문제였고요. 위탁 경영도 이때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한 페이지 다 있었던 거야 이게 내용이. 근데 농지 개량은 세부적인 디테일한 숫자가 나와가지고 의상으로만은 맞출 수 없었어요. 세부적인 디테일한 숫자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못 맞췄었고 위탁 경영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봅니다. 첫 번째 볼게요. 농지 개량이 뭐냐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시작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그럴 때
농지 개량 그러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고, 첫 번째, 농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서를 설치하는 걸 말하고, 농지의 토지 개량이나 관계, 배수, 농업기계 이용, 개선을 위해서 해당 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 암석이라는 걸 채굴하는 행위까지를 몰아봐 준다고 그러니까 농지 개량이라고 한다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아시는 단어 같이 모르는 말은 없습니다. 뭐 객토 같은 거는 좋은 흙을 넣어 섞어주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성토는 뭐 흙을 쌓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절토 자르는 거 얘기하는 거고, 암석 채굴하는 거 다 뭐로 봐주겠다? 다 농지 개량으로 봐주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 그래서 뭐 세부적인 농지 개량의 디테일한 사유로서 언제 신고하고 하느냐, 언제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봤던 게 36회 때 문제였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위탁 경영 이거는 언제나 물어보는 부분이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뭐 말해 위탁 경영 시작.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은 봐봐요. 오른쪽에 농지의 이용이란 단어가 보이죠? 농지의 이용이란 단어와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따지고 보면 농지를 이용할 때 대리 경작자라는 게 있고 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위탁 경영이 있는데 그 세 단어가 다 비슷해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사실은. 근데 구분하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봐요.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위탁하여서 행하는 농업 경영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위탁 경영이라고 하고, 이 사유는 정말 잘 나옵니다. 36년 동안 한 12번 나왔어요 진짜. 그렇죠? 언제든 물어볼 수 있다. 뭐 36회 우리 바로 지나간 시험 나왔다고 37회 안 나오냐? 그거 아니다. 언제든 나온다고 봐야 된다. 근데 키워드는 뭐예요? 보수를 지급하는 거다. 그죠? 쉽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일꾼 쓰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일 시키는 거야. 내가 인삼밭을 운영한다. 내가 뭐다 힘들어서 좀 일 좀 시키려고 한다. 보수를 주고 위탁 경영이야 그게. 따지고 보면 이해가셨습니까? 하지만 토지 자체를 빌려줘요. 토지 자체를 빌려주고 농산물은 임차인이 먹고 나는 토지 준데 도지를 받는 거지. 토지 사용료. 그건 뭐야? 임대차지. 이건 뭐야? 임대차는 토지를 빌려주는 거고, 농지 임대차 이거는 뭐예요? 토지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빌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보수를 주고 그놈한테 일을 시키고 농작물은 내가 먹는 거야. 이게 뭐야? 위탁 경영. 임대차는 토지 자체를 꺼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얘기. 그럼 봐요. 일단 위탁 경영 사유 좀 볼게요. 일단요. 병역법에 따라서 징집 소집돼요. 군대 가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 그렇죠? 징집은 뭐 현역이고요. 우리 때 소집은 방위들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어쨌건 징집 소집.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이겁니다. 3월 이상 국외 여행 중. 이거 정말 잘 나와요. 나올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부러워라. 3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한다. 그러면 위탁 여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어볼게요. 4개월 미국 여행합니다. 위탁 여행할 수 있다. 왜?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니까. 그럼 물어봐요. 1년간 국내 여행을 한다. 1년간. 그러면 내용에서 위탁 여행할 수 있다. X. 왜? 국내는 관계없으니까. 그리고 1년간 국내 여행은 거지입니다. 그렇죠? 거지. 그렇죠? 거지 아니죠? 거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3월 이상 국외 여행은 참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사례 기억하시고, 또 하나가 이상이란 말이 없으면 3월 이상만 됐다면 다 맞는 거고, 이상이란 말이 있으면 조문 그대로 나와야 되고. 됐죠? 그리고 농업법인을 청산하는 경우라든가 그러면 위탁 경영할 수 있고, 또 많이 물어보는 거 질병, 취약, 선거, 그리고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 요것도 잘 나와요.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3월이 많죠 되게. 그러면 위탁 경영할 수 있다. 농사 짓다가 무슨 뭐 기계에 뭐 발이 끌려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치는 경우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되죠? 3월 이상 부상으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한다면 위탁 경영할 수 있고요. 뭐 구치소, 교도소에 수용 중인 경우라거나, 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로서
6개월 미만의 경우라고 한다면 출산 장려 등을 위해 가지고 위탁 경영 가능하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뭐 출산해 보셨겠지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이 정말 가장 위대한 일인 것 같아. 출산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분만 후에 6개월 미만에 대한 경우다라고 하는 경우는 위탁 경영할 수 있고요. 또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능해요.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야. 제가 빨간색 친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요거 자기의 노동력 부족으로, 요 말이 중요해. 일부 위탁. 요게 35회 때 문제였거든요. 봐봐요. 원칙은 전부를 위탁할 수도 있고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원칙은. 그러면 그 법조문에 대해서 시행령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나머지는 다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지만 몇 번은 6번만큼은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조문 자체가 뭐죠? 자기의 노동력 부족으로 위탁을 하는 건데 어떻게 전부 위탁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노동력이 부족하고 보기보다 몸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노동력 부족으로 위탁을 하는데 전부 위탁할게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지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전부라고 냈더니 35회 때 문제예요. 찰 수가 없어. 국어가 안 되는 거야, 국어가. 그렇죠. 1, 2, 3, 4, 5와 달리 6번만큼은 무조건 일부 위탁인데 옛날에 30회 때인가? 30회 때 뭐가 나왔냐면 웃기지도 않는 게,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일을 했다는 건가 라는 게 포인트가 나왔어요. 뭐냐?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농업에 종사를 했어야 돼. 그게 내가 일부 일을 한 거야. 근데 이러고 나왔다? 문제야. 30회 때 뭐 과수원을 하는데 무슨 뭐 과실 속기인가 뭔가 이런 걸 하는데 뭐 4주 동안 했대나 1년 중에? 1년 중에 4주. 그러면 그 이후로 나머지는 위탁 경영 할 수 있다. OX. 안 되지. 4주면 4, 7에 28이잖아. 4주면 4, 7에 28. 30일이 안 됐잖아. 그럼 위탁 경영 할 수 없는 거지. 어떤 분이 물어본다? 7을 왜 곱하니? 아니 4주라니까? 1주가 7일이잖아. 4, 7에 28. 이해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시 나왔던 문제였던 거야.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4주? 4, 7에 28? 아, 30일 이상 안 된다고?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게 요것만 2번 나왔어. 6번만. 굉장히 그때 어려운 문제였죠. 지금이야 말을 하지만 그렇게. 나중에 우리 그림책 안에 다 기출문제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기출지문,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지문은 과거 기출지문인 것이고, 그리고 36회는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35회하고 몇 가지는 나중에 또 특강할 때 볼 겁니다. 계속 우리는 1년 내내 그림책 가지고 볼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여러분이 보시면서 필수 지문은 봐줘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작용은 뭐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는 걸 작용이라고 합니다. 하늘이시여의 작용이 말고. 그렇죠, 여러분? 이라고 내용들 이해하십니다. 한 번 더. 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 농업인 작용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혼동하지 말고 빵꾸 메꾸기에 주의합시다. 대부분 요 안에서 나와요, 문제는. 그렇죠? 하나씩은 나와 반드시. 그럼 한 번 더. 아까 제가 위탁 경영과 이용을 비교해 드렸죠. 그럼 위탁 경영하고 제가 임대차와 관련된 거는 구분해 드렸어요. 말해. 위탁 경영,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작. 위탁 경영, 임대차. 얘기했죠. 그럼 거기 빗대 봤을 때 대리 경작은 뭐냐는 거야. 가끔 나오는데 대리 경작은 한마디로 위해 써봅시다. 강제라고. 강제라고 써봐. 시군구장이 강제로 정해주는 거야. 대리가 뭐야? 대리 운전이야? 다른 사람을 정한다는 거잖아. 대신할 사람을. 그렇죠? 그러면 봐. 금산 인삼재배단지인데 농업인 농업법인이 놀고 있어요. 에버 말이야. 놀고 있네. 시작. 배짱이야, 배짱이. 야, 엄마, 이거 빨리 납품해야 돼가지고 얼렁얼렁 물량 맞춰야 돼. 빨리 농사 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말을 안 들어. 물건은 빨락빨락 만들고 수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시군구장이 능력 있는 이웃마을의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리경작자로 강제로 정해. 대리경작 지정예고를 하고 아무 말 없으면 지정하는 거야. 그렇죠? 누가 지정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뭐가 된다? 대리경작 기간은 3년으로 된 걸로 봐주는 거야. 임대차도 기본 기간이 3년이거든. 나중에 얘기할 거야. 알겠습니까? 시군구장이 강제로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돼. 대리경작의 의도가. 그래서 한 번 더 맨 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시구 읍면장 발급. 대리경작자를 강제로 정하는 건 시군구장. 됐죠? 그리고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거를 정한다고 한다면 농업진흥지역 안 나온 지 10년 됐어요. 요즘에. 너무 홀대를 해서 삐질판이야. 그렇죠?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 농장이 정한다고 잘 나와. 시도지사의 지정이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정이 아니라는 거. 뭐라고요? 시도지사가 농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거예요. 시작. 시도지사가 농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구나.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정하겠지. 주상공에 농업진흥지역을 정하면 어쩌란 얘기예요. 지금 생각 좀 하고 말을 해봐봐. 다시 얘기해요. NG.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에, 공업지역에 농업진흥지역 들어오는 게 맞아요? 어디 한번 정발산역 앞에다가 배추 한번 심어봐요? 어떻게 되나? 배추 한 폭에 10만 원에 얘기하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딜까요? 미개발지. 그래. 녹관농자 몇 번을 말해. 도시 비도시 떠나서 미개발지인 녹관농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패턴을 봐야 된다니까. 개발의 밀도가 높다 기억나요? 국토계획법에서? 뭐야? 개발 밀도 관리구역.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밀도가 어디가 높은데? 주상공. 그럼 뭐야?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주상공에 정하는 거고. 이건 뭐야? 농사 짓는 거니까 미개발지 녹관농자 얘기하는 거잖아. 용도지역 정의 구분 못하면 계속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 번 더 얘기해요. 녹관농자 의미는 뭐라고요? 미개발지 얘기하는 거야. 미개발지. 그러면 녹관농자에 정하는데 가끔 잘 나오는 게 뭐냐? 녹지 중에서 특별시의 녹지를 제외해. 이게 한 3번 나왔었어요. 녹지 중에서 뭐는 제외한다? 특별시의 녹지는 제외한다. 왜 그럴까? 서울특별시 남산 가봤죠? 남산 갔다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돈가스예요. 너무 많나요? 값도 싸고 이따시만하게 주는데 크림 스프도 맛있어. 카베스 이렇게 드레싱 넣어 주기도 하고 콘 집어넣어 주잖아. 그렇죠? 뭐 케이블카 탄 거냐 그냥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런 남산에다가 한옥마을도 있고 거기다가 농업진흥지역 정해봐. 정말 배추 한 폭에 100만 원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녹지여도 특별시의 녹지만큼은 농업진흥지역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농자와 관계없겠지만. 근데 문제는 서울특별시에는 관농자가 없어요. 다 도시지역이거든. 이해 가십니까? 산 있는 건 다 녹지고 어차피. 그렇죠?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광역시의 녹지지역에는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정할 수 있다. 광역시장이. 맞죠? 광역시 녹지는 관계없어요. 특별시의 녹지 아닌다는 거지. 그 광역시란 말도 2번 나왔었어요. 더러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농지 보존할 때 농지를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바꾼다면 농지는 전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 전용 허가. 시작. 농지 전용 허가.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쌤,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니 농지로 전적으로 쓰는데 왜 허가를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 전용의 의미는 전철 탈 때 여성 전용 칸처럼 전적으로 쓴다는 말이 아니라 용도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전용. 뭐라고요? 용도를 바꾼다. 건축법에 가면 용도 변경이라고 하지. 건축물 용도 변경. 여기는 전용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성 전용 칸처럼 전적으로 써. 이 말이 아니라고. 내 말 때 이해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근데 이러고 나면 대부분 뭐라고 오해하냐? 시군구장의 허가라고 되게 많이 오해를 많이 해요.
농지 뭐 그까이 거 뭐 시군구장이 허가하겠지. 아니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농지가 있습니까? 있다고 해보세요. 있어? 그러면 농사 짓고 싶어요? 개발호지에 있어서 팔고 돈 벌고 싶어요? 개발호지가 있어가지고 팔고 돈 벌고 싶죠? 그럼 농지를 대주를 바꾸고 싶죠? 다 똑같죠? 그거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농지 그러면 한 개도 안 남아요. 농사 져서 뭔 돈이 된다고. 이해가셨죠? 그러다 보니 지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입니다. 물론 규모가 작으면 시도나 시군구에게 허가권을 위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권이고요. 그리고 그 허가사항 중에서도 봐봐. 허가 중에서도 만약에 경미한 사항이 있다면 뭐예요? 농지 전용 신고라는 걸 통해서 시군구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뭐 농업인 주택 같은 거를 소규모로 진다든가 이런 경우일 땐 농지 전용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 농지를 전용할 때 신고가 아니라 농지 전용을 협의하는 경우 등도 있어요. 이걸 뭐라 한다? 농지 전용 협의라고 하는데, 농지 전용 협의는 봐봐. 주무부의 장관이나 누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의장이 우리 공익을 위해서, 고양시 행정을 위해서 농지를 좀 대지로 바꿔야 되겠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주무부 장관이나 고양시장이 농장한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농지 전용을 뭐 한다는 거야? 협의하고 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농지 전용 협의는 일반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무부 장관, 주장관,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이 뭐다?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기 위한다면 허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농지 전용 협의로서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게 전용의 3인방이에요.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 이해가셨습니까? 라고 해서 기본 패턴. 요 정도 하면 솔직히 말해서 한 문제는 충분히 건져요. 이 정도만 하면.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안 봐도. 하지만 1월 달에 조금은 봐줄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 갔을 때 용어 정의를 자세히 듣고 싶다? 그러면 11, 12 수업을 듣습니다. 그때는 자세히 볼 시간이 없다. 뒷내용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지금 계속 자세히 얘기하는 거야. 또 안 하려고 나중에. 알았죠? 됐습니다. 농지 받고요. 쉬었다가 이제 그림책으로 앞에 서머리 좀 할게요. 똑같죠? 1시, 1시 10분? 응. 그런 건 나 좋아해요. 네.